유통업계의 때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인데요.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생활산업부 최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최 기자, 어느 유통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거죠? 네, 대표적으로 다음 달 이 하나갤러리아와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을 추진합니다. 우선 갤러리아 백화점을 운영 중인 이 하나갤러리아는 현재 하나솔루션의 한 사업 부문으로 있는데요. 다음 달 하나갤러리아 독립법인으로 분리 후 상장됩니다. 현대백화점 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백화점과 그린푸드를 각각 2개 회사로 쪼개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서 현대백화점은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요. 하나솔루션은 다음 주인 13일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이 갤러리아와 현대 외에도 이랜드그룹과 하림그룹, BGF그룹과 동원그룹 등도 지난해 흡수 합병과 분할 등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예, 이 비슷한 시기에 몰린 느낌도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? 네, 무엇보다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업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. 특히 빠르게 변하는 이 경영 환경 속에서 이 신사업 투자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. 실제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을 한 동원그룹의 경우는 최근 지주사가 된 동원산업을 통해서 맥도날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신성장 동력 찾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림그룹 역시 지난해 하림지주와 NS지주를 합병하며 지배구조를 좀 단순화했는데요.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초대형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업 독립성을 키우고 신사업 투자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는 하지만 잡음도 참 많지 않습니까? 네, 표면적인 이유만 봐서는 좀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이면에는 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이 승계 같은 문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서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. 다음 달 독립하는 하나갤러리아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. 하나갤러리아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불과 3년 동안 기업 분할과 합병 또 이 상장 폐지와 상장 등을 거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명분을 좀 아리송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. 우선 이 일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. 지난 2020년 4월 하나는 이 코스피 상장사였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상장 폐지하고 하나갤러리아의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. 이후 1년 뒤인 2021년 4월에는 하나갤러리아를 하나솔루션에 흡수 합병했는데요. 이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에 백화점 사업하는 회사를 합친 거죠.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 다음 달 다시 하나솔루션과 갤러리아를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진행합니다. 합병 때나 분할 때나 이 회사 측은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신사업 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내놨었는데요. 하지만 3년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갤러리아는 그룹 지주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위상이 높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. 이는 이 백화점과 유통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본부장의 이 독립적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이 상황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어떤가요?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. 네,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재 이 정지선 회장이 백화점 등 유통 부문을 이끌고 있고요. 이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이 식품 등 비유통 부문을 이끄는 구조입니다. 이 비교적 형제 간 우애가 좋아서 경영 구도는 좀 안정적으로 좀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형제 간 지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. 일단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되게 되면 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부문 회사로 좀 쪼개지게 되는데요. 현대백화점을 보면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신설돼서 지주사가 되고 존속회사인 현대백화점이 자회사로 남아 이 본업인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이 분할을 통해서 모든 주주가
똑같이 이익을 봤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해관계가 뒤섞여서 논란거리입니다.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본거래라고 하는데요. 즉, 이 수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벌어들인 재산,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자사주가 말썽거리로 떠오르게 되는데요. 이 현대백화점은 현재 1,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자사주 6.6%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현대백화점 법인이 벌어서 사들인 자기 주식인 건데요.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이 자사주도 이 홀딩스로 가며 백화점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자사주의 그 의결권이 생기게 돼서 좀 힘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좀 따져보면요. 이 현대백화점은 지금 최대 주주가 정지선 회장으로 지분율이 17.09%인데요. 아버지 정몽근 회장과 현대그린푸드 등 이 특수 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지분율은 36.08%입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홀딩스가 생기면서 자사주 6.6%가 더해지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현대백화점 지분율은 42.96%로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. 예, 복잡한데요. 현대백화점이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자사주 소각 방침을 약속했죠. 네,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 계획을 처음에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 16일이었는데요. 이 발표하고 다음 거래일인 19일에 백화점 주가는 4% 가까이 빠졌습니다. 인적 분할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. 이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이를 의식한 듯 이 현대백화점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좀 긴박하게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확대가 골자입니다. 인적 분할 후에 현대백화점은 3년 안에 자사주 6.6%를 신규 매입해 소각한다는 방침이고요. 현대백화점 홀딩스는 인적 분할로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 6.6%를 1년 안에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배당금도 2021년 수준을 최소 보장하고 지주사에도 신규 배당을 해서 총 배당 금액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인 만큼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. 하지만 여전히 인적 분할 전이 아닌 후의 대책이어서 이 소액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현대백화점 측은 현실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와서 이 자사주 소각을 먼저 하면 좀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, 인적 분할 후에 기업 가치가 말 그대로 대폭 좋아진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회사 측 주장대로 이 지배구조 개편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형국인데요. 이 지배구조 개편 후에 현대백화점의 흐름을 보면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한모쇼핑과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두고 현대백화점에는 면세점과 글로벌 매트리스 기업이죠. 지누스가 남게 됩니다. 소액 주주들은 이 연간 1,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계열사인 한모쇼핑이 지주사로 빠지고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면세점과 지누스만 백화점에 남겨두면서 이제 손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. 특히 지누스의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인수한 회사인데 인수 후에 성장세가 꺾여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2%, 당기순이익은 43%나 감소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. 인수 당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를 주당 16만 원에 샀다는 계산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. 현재 지누스 주가는 실적 부진과 함께 3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. 시기적으로 우연처럼 이 골칫 덩어리만 기존 사업회사에 남겨둔 형국이 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예. 내일 주총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궁금한데요. 또 분할 후에 기업들이 말하는 기업 가치,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